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두려움을 사실로 느끼는 착각을 하기 쉽다. 미래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이미 그 두려움의 정서를 느끼며 심리적으로 충분히 고통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대부분 현실에서 실제 두려움을 주는 사건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생각과 느낌을 반복적으로 하는 동안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미래의 두려움을 사실로 만들어 심리적 고통의 수렁에 쉽게 빠진다. 결국 미래에 겪을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예측 때문에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되면서 겪지 않아도 될 미래의 두려움을 앞당겨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을 미리 느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 불안은 안전과 생존에 유리한 반응을 하기 위한 준비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권을 주고 큰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기전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기전이 과잉 활성화되어 불필요한 미래의 불안을 미리 앞당겨 느끼며 지나친 각성을 유지하게 되면 엉뚱한 곳에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판단과 적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다. 사람들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이 다르고 학습과 경험 과정도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불안 수준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적정한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의 각성 수준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게 된다. 각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두려움, 초조, 긴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불안을 증폭시킨다. 특정한 환경에서의 자극이나 조건 때문에 누구나 느끼는 불안을 상태 불안이라고 하며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불안의 강도를 다르게 느끼는 것을 특성 불안이라고 한다. 특성 불안이 높은 사람은 상태 불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높아지게 되며 개인의 전반적인 불안 수준은 성격 특성과 기질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불안 수준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유전을 바탕으로 한 성격 특성과 기질이 다르고 저마다의 학습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격적 특성에 의해 특성 불안이 높아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별것 아닌 미세한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스트레스에 스스로 통제당하는 부정적인 상태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신경회로는 과민하게 활성화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불필요한 과잉 반응을 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뇌는 모두가 비슷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지만 모두 다른 신경회로가 형성되어 있고 분비되는 화학물질도 다르기 때문에 불안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살아가면서 불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불안의 긍정적 의도는 외부의 자극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 생존에 유리한 각성 상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이 없다는 것은 생존 기전이 약화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공포나 두려움, 각성, 긴장, 초조 등의 다른 이름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서가 우리의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인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불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불안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지나친 불안은 주의의 폭을 좁혀 현실에서의 자신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정보를 알아차리거나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취 자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엉뚱한 곳에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면서 공부, 계획, 창조, 인간관계 등에 사용해야 할 에너지가 고갈되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